안녕하세요. 오늘 고객 좀 아는 여자 지음TV입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 이런 적 있으시죠? 고객이 다 먹고 나서 맛이 없다고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립스틱을 밑바닥까지 다 바른 다음에 색깔이 자기랑 맞지 않으니 교환해 달라고 한다거나, 어, 참 낯짝이 두껍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나름 고객도 자기 입장이 있다고 하면서 물러서지 않는 상황들 종종 현장에서 있으실 겁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너무 난감한 컴플레인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클레임, 그리고 컴플레인. 이 차이는 좀 아시죠? 이제 너무 일반화된 내용이라. 하지만 제가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클레임은요, 명확하게 문제가 납득이 되는 상황을 쉽게 얘기하면 클레임입니다. 이를테면 제품에 뭐가 빠진다거나 그리고 제품에 하자가 있다거나 할 경우 문제를 제기하는 건 클레임입니다. 자, 그런데 컴플레인은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아시는 것처럼 컴플레인은요, 고객의 주관적인 생각, 다른 사람은 괜찮은데 나는 동의하지 않아요. 또 좀 쉽게 말하자면 과도한 기대로 인한 불만을 제기하는 걸 우리가 컴플레인이다라고 구분을 합니다. 자, 이렇게 클레임과 컴플레인은 또 나눠지는데요. 그래서 회사의 문제는 클레임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 회사의 문제는 어떤 게 있죠? 뭐 시스템 문제, 수준 이하의 제품, 약속된 것과 다른 불이행 이런 것들은 클레임, 회사의 문제가 클레임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 반대로 지나친 기대. 아니, 여기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런 기능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약속되지 않은, 우리가 공지하지도 않은 서비스 기준을 고객이 갖고 계셔서 지나친 요구를 하는 경우, 자, 이거를 아까 회사의 문제가 클레임이다라고 제가 조금 정리를 드린다면, 고객의 지나친 기대. 자, 이거를 뭐 쉽게 얘기하자면 고객의 문제라고 할까요? 자, 고객의 문제는 컴플레인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사이에 이제 접점의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접점의 문제는 뭐냐면요, 서비스 불친절, 직원의 오한내. 예. 크게 보면 회사의 문제지만 직원의 행동을 문제 삼을 때는 이거를 접점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접점의 문제는요, 클레임이 있기도 하고 컴플레인이 있기도 합니다. 직원이 오한내를 했어요. 뭐 녹취 들어보면 아시죠? 뭐 이런 것들은 어디에 들어가죠? 네, 클레임입니다. 자, 그런데 누가 봐도 직원이 그렇게 잘못한 것 같진 않은데 왜 이렇게 떽떽거려요? 말투가 왜 그래요? 하고 아주 디테일하게 예민하게 치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 직원 괜찮은데? 이런 느낌 들 때 다른 고객들도 아유, 고객이 조금 진상이네, 이런 느낌을 줄 때 이거는 접점의 문제라고 하더라도 컴플레인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연결 지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불만 응대를 해결할 때도요, 사과를 해야 될 때가 있고 고객한테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클레임은요, 사과가 우선이라면 컴플레인은요, 섣부른 사과가 문제를 키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왕왕 이런 얘기를 하시기도 해요. 아니, 본인이 아까 미안하다고 했다. 아니, 본인이 사과를 했다. 그럼 여기 문제 아니냐? 이렇게 사과를 빌미 삼아 고객이 자신의 지나친 기대나 이런 거를 정당화할 수 있기 때문에 모두 불만 응대에 빠른 사과가 좋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제가 고객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에 대한 이야기를 팁을 조금 더 드릴게요. 자, 고객의 문제는 지나친 기대와 고객의 오해. 요즘 고객들은 다른 곳에서 받은 서비스를 우리한테 요구하면서 헷갈려 하시기도 해요. 그리고 고객의 부주의로 인한 어떤 제품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이걸 우리는 컴플레인에서 고객의 문제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해결은 뭘까요? 종종 제가 현장을 보면 고객님 다 드셨잖아요. 그럼 환불 못 해드리죠. 이렇게 너무 당연하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팩트는 당연합니다. 자, 그런데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둘 것은요, 사람은 다양합니다.
자, 인간은요, 자신의 주관적 상황에 놓이면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고객은 주관적 상황에 놓였기 때문에 특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문을 이미 답은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말문을 처음부터 이렇게 치고 들어가면 언쟁이 높아지고 그리고 되게 말도 안 되는 억지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고객의 문제는 세 가지 키워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고객의 자존심을 살려줘야 된다. 헷갈릴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 당신은 그렇게 생각하군요. 라는 정도의 고객의 자존심을 살려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논리적 증거 명분 제시를 하셔야 됩니다. 자, 회사의 문제라고 하면 바로 사과를 해야 되죠. 거기에 논리성이라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고객의 문제는요, 논리적으로 여러분들이 설득의 단계를 밟으셔야 돼요. 모순을 아주 자연스럽게 찾아주셔야 되거든요. 자, 세 번째는 향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고객한테 이렇게 앞으로 하시면 됩니다. 라는 나름의 방법도 알려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고객의 자존심을 살려주는 건 뭐가 있겠죠? 말도 안 돼! 라는 표정이기보단, 당신은 당신의 주관적인 생각에서 그럴 수 있겠네요. 정도의. 예. 그렇게 알고 계셨어요? 자, 이 정도의 표현 나쁘지 않죠? 아, 고객님 그렇게 알고 계셨어요? 네, 고객님 맛이 없으셨어요. 자, 이 정도의 표현. 네, 고객님 색깔이 안 맞으셨어요. 자, 이 정도의 표현으로 고객의 자존심을 살려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은 무한한 상황에서 그 상대가 그런 걸 해줬을 때 조금 빠져나갈 구멍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몰아붙이면요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그 고객들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순간 자기가 어머 내가 잘못 알았네 해도 이게 이미 올라간 감정에 대해서 수습할 시간이 없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되죠? 억지를 부리게 됩니다. 거기까지 갈 필요가 없겠죠. 사람의 심리를 마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고객의 자존심을 살려주자. 자, 두 번째는 논리적 증거 명분을 제시하셔야 됩니다. 자, 같은 상황을 잠깐 한번 볼까요? 네, 고객님 맛이 없으셨어요. 다 먹고 와서는 그런데 고객님 혹시 저희가 교환이나 환불을 위해서는 이 제품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를요. 저희도 확인하고 추후에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 제품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혹시 다 그 맛이 없다고 얘기하시는 귤은 어디 있을까요? 라고 이렇게 여쭤보셔야 됩니다. 이게 목적의식적 질문입니다. 자, 목적의식적 질문을 할 때 대단히 중요한 단서를 뒀습니다. 왜를 깔았어요. 왜냐하면 맛이 없다라는 걸 저희가 확인을 해야 되고 그 귤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저희가 제품을 들어올 때도 신중해야 되기 때문에 혹시 그 귤은 가져오셨을까요? 라고 질문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없다 라고 얘기하면 그러셨어요 고객님. 근데 제가 아까 설명드렸지만 자, 근거와 명분 다시 깝니다. 설명드렸지만 이 귤이 문제가 있다라는 걸 저희도 본사랑 상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점은요 고객님 너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도와드려야 될지 일단 저희는 근거가 있어야 합의가 되고 그거에 대해서 고객님한테 교환이나 환불은 좀 가능합니다 라고 근거와 명분을 댑니다. 자, 근거와 명분을 댈 때는 한 번 정도는 이건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좀 비슷한데요 고객님 하고 다른 것도 유사하다라는 명분과 증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죠. 자, 이쯤 되면요, 이제 고객들 중에서는 그래도 환불해달라라고 하지만, 이번만은 그렇게 해줘라. 내가 나중에는 꼭 갖고 오겠다. 너무 맛없어서, 내가 방치했지 뭐. 그러다가 냄새나니까 버렸지 뭐. 자, 여러분 느낌 오시죠? 자, 이럴 때 만약에 여러분의 역량으로 이게 해결이 된다면 좀 해주셔도 괜찮죠. 그래서 고객님 그러면 제가 이번만 특별하게 교환이나 이번에 제가 다른 걸로 교환을 해드리는데요. 말씀드리지만 이건 저희가 추후에는 반드시 이 제품이 또 재입고되는 것도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꼭 그때는 가져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대안을 제시하시는 겁니다. 자, 종종 이런 얘기를 하세요. 어차피 해줄 거 초반에 빨리 해주고 끝내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쉬운 해결은요, 학습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고객의 문제를 귀찮다고, 그리고 또 사안에 따라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해서 해드린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게 학습이 된다라는 건 너무너무 우리 현장에 치명적인 문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이런 경우에는요, 절차가 있다는 느낌을 줘야 되고요. 이번엔 어떻게 됐는데 나중에는 안 되겠구나. 자, 이런 학습 효과도 여러분이 대안을 제시하실 때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향수도 마찬가지예요. 향수를 개봉한 다음에 바꿔달라는 분들이 계세요. 자, 그럼 그때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향수 향이 좀 진하셨어요. 자, 자존심 살려주고요. 근데 고객님 혹시 향수는 이렇게 개봉과 동시에 향이 날아가기 때문에 교환이나 환불은 안 된다는 말씀 혹시 들으셨나요? 라고 이제 목적어서 질문합니다. 내가 못 들었어요. 근데 향이 너무 진하니까. 그래서 그러셨군요. 근데 고객님 제가 아까 언급해드린 대로 향수는 향이 되게 중요한데 개봉과 동시에 향이 날아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 항상 좀 염두에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자, 목적과 근거 명분. 이건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유사합니다. 고객님 혹시 아까 향이 너무 진하다고 하셨는데 향은 혹시 향수는 어느 쪽에 뿌리셨어요? 내가 귀 쪽에 뿌렸는데 너무 머리가 아프네. 근데 고객님 이 향이 그렇게 진한 게 아닌 게요. 제가 좀 비교해 드려 볼게요. 자, 어떠세요? 향을 어디에 뿌리느냐, 또 향에 좀 내가 예민하다, 민감하다 하시면 향을 요 손목 쪽에 뿌리시는 것도 저희는 좀 권해드려요. 이렇게 대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고객이 거기서 납득이 되면 좋은데, 이제 뭐 싫다, 아니다라고 한다고 하는 경우에는 여러분의 이제 권한으로 바꿔주신다거나, 또 그게 정말 가능하지 않다면, 고객님 너무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거는 개봉과 동시에 안 된다는 문구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 수가 없네요. 라고 최선을 다하고, 그럼에도 화를 내시는 건 또 고객의 몫이다라는 나름의 인정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뭐 전자제품도 개봉과 동시에 이게 다 요즘에 이렇게 딱 스티커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일깨워주시는 거 필요합니다. 자, 이번 시간 제가 여러 가지 클레임과 컴플레인에서 오늘은 고객의 문제일 때, 자, 섣부른 사과. 여기서 사과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과는요, 정말 잘못됐다 하실 필요가 있고요. 섣부른 사과는 고객의 오해를 키울 수 있다는 거, 그런 관점에서 세 가지 짚어드렸어요. 자, 고객 자존심을 살려주는, 향이 좀 진하셨군요. 맛이 좀 없으셨군요. 예, 이걸 그냥 이해를 해주는 멘트를 하시고요. 논리적 증거 명분 제시. 혹시 이런 설명을 못 들으셨나요? 목적적 질문, 근거와 명분 제시. 왜 못 해주는지. 자, 왜 못 해주는지가 잘 설명되어야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최선의 대안. 자, 그런데 고객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자, 그럴 때는 어떻게? 내 건의로 내 내 재량으로 해줄 수 있다면 해주되 그것도 쉬워서는 안 된다 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컴플레인 얘기 함께 나눠봤고요. 추후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계신 현장에서 모두 화이팅 하시길 제가 기원합니다.